네,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주제가 뭐였죠? 저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지구, 빨간색 말고 검은색으로 지구, 그리고 이 어떤 생명, 생물 이런 거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온 화학 변화가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총 무엇이 있더라? 첫 번째로 우리 광합성 같은 게 있더라. 네, 광합성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잠깐 언뜻 배웠던 적이 있는데, 광합성은 물과 어떤 이산화탄소 이를 활용을 해서 포도당 혹은 녹말, 그 다음에 이런 산소, 이런 물질들을 형성하는 어디서? 식물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가 되더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산소를 최초로 이 지구에 퍼뜨리는 이런 첫 번째 화학 반응이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산소가 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상 생물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태양을 막아줄 수 있는 이 대기층이 형성이 되겠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산소를 활용하는 지상 생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태양의 뜨거운 대기를 막아주는 대기층이 형성되면서 지상 생물들이 더더욱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 화석 연료의 연소와 같은데 내용이 있더라.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연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연소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산소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증기기관, 아니면은 석유 등을 활용을 하면서 어떤 이 기술의 발전을 많이 이루어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우리 철의 재련, 철의 재련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지. 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이렇게 철들이 박혀 있는데, 우리 이거를 곡괭이 이런 걸로 막 채굴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채굴을 한 걸 가지고 우리 바로 이런 칼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망치 같은 것들 만들어서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왜 그래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철을 우리가 딱 해가지고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순수한 철인데, 얘가 아니고 무엇이 나온다? 이 무슨 철? 산화철, 이게 나온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떤 이 탄소 덩어리, 다른 말로 코크스를 함께 가열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더라. 이게 바로 우리 재련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뭐가 들어간다? 산소. 여기 있는 이 산소를 떼내기 위해서 이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 산소가 관여하는 이런 화학 반응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이 산화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명도 보시면 산화 환원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틀어졌네요. 오호. 그지스가 다시 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제일 앞에 보시면은 우리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의 예시가 나와 있더라. 자, 그래서 그 중에 교과서에서는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 도시가스의 이 연소 반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우리 화학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CH4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 공기 중에 어떤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것들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온다. 이게 바로 도시가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스레인지 탁탁 켜면은 불이 화르륵 타고 일어나죠. 그때 나오는 이 가스가 바로 메테인이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옛날에는 메탄가스라고 부르던 게 바로 메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학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건 역시나 산소가 이렇게 관여하는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예시로 이 호흡이 나와 있습니다. 호흡. 우리 중학교 때 호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포도당과 산소를 활용해서 뭐를 만들고 싶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반응이다? 이게 바로 호흡 반응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반대되는 게 뭐다? 광합성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호흡 반응이죠. 그래서 호흡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이냐 하면은 이 탄수화물, 즉 포도당과 이 산소를 활용을 해서 뭘 만들겠다? 이산화탄소, 물. 이것 같은 경우는 부산물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에너지 같은 경우가 되겠지. 우리가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숨이 점점 더 가빠지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앞에 세포가 살짝 빠져 있고 세포호흡이라고 부르는 이런 과정이 바로 포도당과 앞서 얘기했던 포도당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과 깎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변합니까? 갈색으로 변하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갈변현상이라고 부르죠. 갈변현상 역시나 우리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뭐 효소 성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갈색 성분의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 역시나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이 산소들이 관여하는 반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산화고리와 이 탄소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뭐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니 영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핵심적인 준비물은 산화고리, 그 다음에 탄소가루, 그리고 석회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재료가 되겠다.
네, 여러분 잘 확인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시험관에다가 우리가 산화구리 2 가루, 그 다음에 탄소 가루를 섞는다. 여기 있는 2 같은 경우는 이 구리가 어떻게 이온화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산화구리 2 가루 같은 경우 뭐 화학식은 구리에 탄소가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탄소 가루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탄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관을 이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뿜뿜 해가지고 가열을 하면서 이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석회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석회수는 이 석회수 이렇게 뭐냐, 어떤 물에다가 이 산화 칼슘을 합쳐져 가지고 얘가 석회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회암, 이 석회수, 석회암 이런 것들은 약간 그 부르는 물질들이 가끔 다른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석회수 같은 경우는 이 화학식이 이렇게 된다. 즉 산화칼슘을 우리가 물에 녹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뭐 라임, 우리 자주 먹는 얘랑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약간 토치에 불을 끄고 시험관을 완전히 식힌 다음에 시험관 속에 생긴 물질의 색을 관찰한다. 이게 우리 실험의 총 과정이 되겠다. 자, 그러면 결과, 아까 영상에서 나왔는데 결과 같은 경우는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진다. 그 다음에 과정 3에서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은 무슨 색인가? 붉은색이다. 자, 근데 아까 잠깐 앞으로 가보면, 자, 여기 확대를 해보면, 자, 지금 산화구리 2랑 탄소가루를 합쳐둔 색이 지금 무슨 색입니까? 보시면은 뭔가 그 스포이드 이런 거 찍는 게 안 되나 보네요. 지금 보시면은 까만색이죠. 자, 근데 지금 까만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까만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한 걸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전선 자르면 거기 있는 게 구리잖아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무슨 색입니까?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약간 밝은 붉은 그런 주황색 가까운 그런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산화구리가, 아까 봤던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었잖아. 그래서 무슨 색이 된 겁니까? 구리가 되었다. 붉은색의 이렇게 되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에서는 CO2, 즉 이산화 탄소가 배출됐다. 왜 그러냐면 석회수가 이 이산화탄소를 만나게 되면 뿌옇게 흐려지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자, 이렇게 얘가 이거보다 자, 석회수라는 거는 일단은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물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그 탄산이 생겨요. 탄산. 탄산이 생기는데, 이 탄산을 우리가 밑에 있는 탄산의 그 석회수를 만나면 뭐가 되냐면 이 탄산 칼슘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얘가 염기성을 띠고 있고, 얘가 염기고요, 얘가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화 반응을 통해서 탄산 칼슘이 형성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응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화구리, 그 다음에 어떤 탄소가루를 우리가 이렇게 빨갛게 불태웠더니 어떻게 된다? 뭐가 나왔다? 산화구리는 아까 빨갛게 된 걸로 봐선 구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석회수가 뿌여진 걸 봤을 때는 뭐가 나왔다?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던 이 산소가 이렇게 뿅 하고 일로 옮겨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개수 맞춥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에서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가 탄소로 이렇게 산소가 뿅 하고 이동을 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산화환원 반응을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산소의 이동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산화라고 하고, 산소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한 친구가 산소를 얻었어. 근데 산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한 친구가 얻은 만큼 옆에 있던 친구는 그만큼 산소를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누가 산화한 겁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 산소를 어떻게 됐어요? 잃었죠. 그래서 얘는 환원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탄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산화 반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이게 핵심이다. 산화 환원 반응은 이 산소의 이동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은 무엇이 있었다? 산화구리 2 그리고 탄소 실험.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영상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실험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